2차 대전 미군과 21세기의 북한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쇼미더머니의 정점을 찍은 2차 대전 미군을 21세기 북한군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미군 대 북한군이라 하면 그냥 예능으로 봐야 할 정도로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그 어떤 요소를 비교해봐도 그 비싼 항공모함만 11척을 굴리는 천조국을 상대로 모내기가 국가사업인 북한이 우위를 점할 수가 없죠. 북한군이 병력은 더 많지 않냐고요? 미군은 2023년 기준으로 병력이 132만 명인데 북한군은 2022년 기준으로 병력이 128만 명으로 오히려 미군보다 4만 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북한군의 예비군은 수치상 762만 명이라고 하지만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 등을 포함한 숫자라 실질적인 수는 훨씬 적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공의 폭풍이 열려서 북한이 통째로 과거로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죠. 때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 한반도에서 기묘한 빛이 발생하더니 21세기 북한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은 앞선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의 등장에 미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알아차린 북한군은 미군을 공격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일단 병력면에서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당시에는 징병제를 시행했던 미군의 병력은 무려 11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10분의 1 수준인 128만 명인데 그마저도 다수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데다 훈련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미군을 상대로 무쌍을 찍기는커녕 방어에 주력해야 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미군의 보병 장비는 대다수가 반자동화기지만 북한군의 보병 장비는 대다수가 자동화기입니다. 그래서 소부대 간의 전투에서는 북한군의 화력이 미군보다 앞설 뿐더러 북한군은 방탄모와 방탄복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단 한 발의 총알이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 방탄모와 방탄복을 갖춘 북한군 보병은 미군 보병에게 있어서는 좀비와 같이 느껴지겠죠. 기갑전에서도 북한군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게 미군의 중형전차 M4 셔먼이 1세대 전차인 59식부터 3세대 전차로 추정되는 M2020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셔먼의 주포는 75mm 혹은 76mm지만 59식은 100mm에 북한의 2세대 전차인 천마호는 115mm이며 M2020은 115mm 혹은 125mm로 추정됩니다. 59식조차 셔먼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지만 셔먼은 59식도 격파를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M2020은 외계병기와 같은 벽이 느껴지겠죠. 이는 공중전도 마찬가지라 미군은 프로펠러 전투기인 P-47과 P-51로 미그-29나 미그-23 같은 제트 전투기를 상대해야 합니다. 소부대 전투, 기갑전, 공중전 모두 미군이 불리하지만 해전의 경우 말이 달라지는데요. 북한군에는 구축함이 겨우 2척 뿐이지만 미군에는 구축함만 349척이 넘습니다. 북한군 구축함에는 대한미사일 같은 미래무기가 있지만 초계함과 고속전까지 동원하더라도 쇼미더머니의 정점을 찍은 미군을 전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무기로 구축함 349척을 다 침몰시켜도 항공모함을 일주일에 한 척씩 뽑아내는 생산력으로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 잠수함은 미군에게 위협이 되는데요. 1000톤이 넘어가는 현대식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군은 수면 위 전투에서는 패배할지 몰라도 수면 아래 전투에서는 끈질기게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김근옥 영웅함은 미군을 상대로 괴수나 다름없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무효로 돌려버리는 수단이 있으니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원자폭탄입니다. 물론 북한군의 핵전력이 미군보다 앞서지만 북한군이 만약에라도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몰락작전의 대상이 일본이 아닌 북한이 되겠죠. 몰락작전이 뭐냐고요? 2차 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이 구상했던 일본을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초과하는 규모인 5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일본 본토에 밀어넣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작전이었죠. 게다가 미군은 상륙작전에 앞서서 핵폭격으로 일본의 방어선을 증발시켜버릴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이야 핵무기가 위험하다는 건 어린이도 알지만 당시에는 강력한 폭탄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몰락작전을 벌이면 일단 핵폭격부터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곧 군사력의 우위가 무의미해지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몰락작전까지 가지 않아도 북한군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건 다름 아닌 보급입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했죠.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일단 북한군은 평시에도 배급이 잘 안 나와서 병력 다수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마이너스이지만 의외로 북한군은 포탄 비축량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일단 북한군은 수백만 발의 포탄을 비축했을 거로 추정되고 전국의 군수공장은 300곳 정도가 있는데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보낼 능력은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이 정도 수준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동안
1만 톤급 수송선 리버티를 2,700척 이상 건조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이 건조한 배를 모두 합쳐도 대략 1,500만 톤 수준인데 미국은 혼자서 2,500만 톤이나 건조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디트로이트 군수공장 한 곳에서만 독일이 12년간 총 생산량에 맞먹는 22,234대의 전차를 뽑았고 B-24 중폭격기를 시간당 한 대씩 뽑았습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에서는 보급이 너무 과한 나머지 4개월 동안 무려 1억 명분의 식량을 보급해버려서 서로 떠넘길 지경에 이르렀죠. 이처럼 미국의 장비 수준은 북한에 비해 떨어져도 생산력과 보급 능력은 시작부터 북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초반에 미군에 큰 피해를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급 능력이 떨어져서 패배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무리 강력한 제트 전투기와 3세대 전차일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죠.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료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완전 바닥을 드러낸 건 아니고 비축량이 겨우 3일에서 7일 분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장기전으로 갈 것도 없이 3에서 7일만 북한의 공격을 버티면 이후는 식량난과 연료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상대로 용단 폭격을 가하면 그만입니다. 미국은 일본 본토 공습으로 일본 전역 26개 도시에 4개월간 무려 9만 톤이나 되는 폭탄을 투하했고 도쿄 대공습에서는 하루에 2,600톤을 투하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런 걸 하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달이고 할 수 있다는 걸 일본 본토 공습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멍텅구리 폭탄이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평양이 불바다가 될 정도로 융단 폭격이 이어지면 미군은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상륙작전을 통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겠죠. 북한군이 이 시점에서도 저항을 계속한다면 총 병력 1,130만 명의 미군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총부터 항공모함까지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미군은 한반도에 상륙한 수많은 병력에 4개월 동안 1억 명분의 식량을 보급할 수 있지만 북한은 식량이나 연료를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조차 난리라 북한에 식량이나 연료를 주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고 소련도 베를린에 가느라 바빴죠.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면 북한은 그동안 숨겨왔던 핵전력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만약에라도 핵전력을 미 본토에 투사하면 그때부터 모든 나라가 북한을 적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나라도 미 본토처럼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은 진주만 이상의 충격에 빠질 거고 이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것 같은 연합군의 총공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공세에는 당연히 원자폭탄도 빠지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원자폭탄을 몇 발이고 투하할 거고 오히려 일본은 원래 역사를 피하게 될 수도 있죠. 아니려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초반에는 승승장구해도 3에서 7일 정도만 흐르면 식량과 연료 부족으로 인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잘 훈련된 군인과 최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급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보급이 부족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만큼 덜 주목받는 지원부대에도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미더머니의 정점을 찍은 2차 대전 미군을 21세기 북한군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